내가 저녁을 먹고서 종로 거리로 나온 것은 그럭저럭 6점 반이 넘었다. 너펄대는 우아기 주머니에 두 손을 콱 찌르고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올라오자니까 예! 하고 팔을 뒤로 잡아채며 너 어디 가니? 이렇게 황급히 묻는 것이다. 나는 삐끗하는 몸을 고루잡고 돌려보니 교모를 푹 눌러쓴 황철이다. 버니 성미가 겁겁한 놈인 줄은 아나 그래도 이토록 시큰거리고 긴 달려들매느냐 하고 왜 그러니? 너 오늘 콩쿨 음악대회인 거 아니? 콩쿨 음악대회? 하고 나는 좀 떠름하다가 그제서야 그 속이 무엇인 줄 알았다. 이 황철이는 참으로 우리 학교의 큰 공로자이다. 왜냐면 학교에서 무슨 운동 시합을 하게 되면 늘 맡아놓고 황철이가 응원 대장으로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제 돈을 들여가면서 선수들을 제가 꾸미꾸미 끌고 다니며 먹이고 놀리고 이런다. 그리고 시합 그 이튿날에는 목에 붕대를 칭칭하게 감고 와서 똑 벙어리 소리로 어떠냐? 내 어제 응원을 잘해서 이기지 않았니? 하고 잔뜩 뽐을 내고는 그저 시합엔 응원을 잘해야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영 남 응원하기에 목이 잠기고 돈을 쓰고 이래야 되는 말하자면 팔자가 응원 대장일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콩쿠르 음악대회에 우리 반 동무가 나갔고 또 요행이 예선회까지는 붙기도 해서 놈이 어제부터 응원대 모으기에 바빴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왜 붙잡나 싶어서 그럼 얼른 가보지 왜 이러고 있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암만 해도 사람이 부족하겠어 하고 너도 같이 가자고 팔을 막 잡아 끄는 것이다. 너나 가거라. 난 음악회 싫다. 나는 이렇게 그 손을 털고 옆으로 떨어지다가 내 이따 나온다가 돼지 고기만두 사주마 하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모로 돌려 대관절 몇 시간이나 하냐?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대답이 끽 2시간이면 끝날이라 하므로 나는 안심하고 따라섰다. 둘이 음악회장 입구에 헐레벌떡하고 다다랐을 때는 우리 반 동무 13명은 벌써 와서들 기다리고 섰다. 저희끼리 낄낄거리고 수군거리고 하는 것이 아마 한창들 흉계가 벌어진 모양이다. 황철이는 우선 입장권을 사가지고 와 우리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며 명령을 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은 네 무더기로 나누어서 회장의 전후 좌우로 한 구석에 한 무더기씩 앉고 나만 나오거든 덮어놓고 손바닥을 치며 재청이라고 악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면 암만 심사원이라도 청중을 무시하는 법은 없으니까 1등은 반드시 우리의 손에 있다고 하나 다른 악사가 나올 적에는 손바닥커녕 아예 끽소리도 말라 하고 하나씩 붙들고는 그 귀에다가 알았지? 응? 그리고 또 알았지? 재청? 하고 꼭꼭 다진다. 그래 알았어. 나도 쾌히 깨닫고 황철이의 뒤를 따라서 회장으로 올라갔다. 새로 건축한 넓은 대강당에는 벌써 사람들 머리로 까맣게 깔리었다. 시간을 기다리다 지루했는지 고개들을 길게 뽑고 수선슬에 들어가는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는 황철이의 명령대로 덩어리 지어 사방으로 해줬다. 나는 황철이와 또 다른 동무 하나와 셋이서 왼쪽으로 뒤 한구석에서 자리를 잡았다. 7점 정각이 되자 북적거리던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모두들 몸을 단정히 갖고 긴장된 시선을 모았다. 제일 처음이 순서대로 성악이었다. 작달만한 젊은 여자가 나와 가냘픈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귀가 간지럽다. 하기는 노래보다도 조그만 두 손을 가슴께 고루부려 붙이고 고개를 갸웃이 앵앵거리는 그 태도가 나는 가엾다 생각하고 하품을 길게 뽑았다. 나는 성악은 원 좋아도 안 하려니와 일반 음악에도 씩씩한 놈이 아니면 귀가 가려워 못 듣는다. 그 다음에도 역시 여자의 성악, 그리고 피아노 독주, 다시 여자의 성악. 그러니까 내가 앞에 사람 의자 뒤에 고개를 틀어박고 코를 곤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얼마쯤이나 잤는지는 모르나 옆에 황철이가 흔들어 깨우므로 고개를 들어보니 비로소 우리 악사가 등장한 걸 알았다. 중학교복으로 점잖은 바이올린을 켜고 섰는 양이
귀엽고도 한편 앙증해 보인다. 나도 졸음을 참지 못하여 눈을 감은 채 손바닥을 서너 번 때렸으나 그러나 잘 생각하니까 다른 동무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황철이가 옆을 콱 치면서 이따 끝나거든 하고 주의를 시켜주므로 나도 정신이 좀 들었다. 나는 그 바이올린보다도 응원에 흥미를 갖고 얼른 끝나기만 기다렸다. 연주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들은 목이 마른 듯이 손바닥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치고도 손바닥이 안 해지나 생각도 하였지만 이쪽에서 재청이요 하고 악을 쓰면 재청 재청 하고 고함을 냅다 지른다. 나도 두 귀를 막고 재청을 연발했더니 내 앞에 앉은 여학생 계집애가 고개를 뒤로 돌려 딱한 표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은 기가 올라서 응원을 하련만 황철이는 시무룩하니 좋지 않은 기색이다. 그 까닭은 우리 10여 명이 암만 악장을 쳐도 쾅하게 넓은 그 장내, 그 청중으로 보면 어디서 떠드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존재가 너무 희미하였다. 그뿐 아니라 재청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말쑥이 차린 신사 한 분이 바이올린을 옆에 끼고 나오는 것이다. 신사는 얘를 멋지게 하고 또 역시 멋지게 바이올린을 턱에 갖다 대더니 그 무슨 곡조인지 아주 장쾌한 음악이다. 그러자 어느 틈에 그는 제멋에 질리어 팔 뿐 아니라 고개며 어깨까지 바이올린 체를 따라다니며 껐덕껐덕하는 모양이 이놈 참 진짜로구나 하고 감탄을 안 할 수 없다. 더구나 압도적 인기로 청중을 매혹해 한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악사보다 몇 배 뛰어남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놀란 것은 넓은 강당을 뒤엎는 듯한 그 환영이다. 일반 군종의 시끄러운 박수는 말고 위층에서 때를 지어 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제 정소리에 귀청이 터지지 않은 것도 다행은 하나 손뼉이 모자랄까봐 발까지 굴려가며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부르는 재청은 참으로 썩 신이 난다. 왁도 이만하면 나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생각하였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실룩실룩 하다가 급기야엔 나도 따라 발을 구르며 재청을 청구하였다. 세상 바이올린도 잘했거니와 그러나 나는 바이올린보다 씩씩한 그 응원을 제청한 것이다. 그랬더니 황철이가 불끈 일어서며 내 어깨를 잡고 이리 좀 나와놔라 이렇게 급히 잡아 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변소로 끌고 와 세워놓더니 너 누구를 응원하러 왔니? 하고 헥스탄 낯으로 입술을 바르르 떤다. 이놈은 성이 나면 늘 이 꼴이 되는 것을 잘 알므로 너 왜 그렇게 성을 내니? 아니 너 뭐하러 얘 만날 말이야. 응원하러 왔지. 하니까 놈이 대뜸 주먹으로 내 복장을 콱 찌르면서 에이 자식이 그냥 우리 건 고만 납작했는데 남을 응원해줘? 그리고 또 주먹을 내대려 하니 암만 생각해도 아니 꼽다. 하여튼 잠깐 가만히 있으라고 손으로 주먹을 맞고는 너 왜 주먹을 내대니? 말로 못해? 하다가 이놈아 우리 얼굴에 똥칠한 건 생각 못하니? 하고 또 주먹으로 대들려는 데는 더 참을 수 없다. 돼지 고기만두 안 먹으면 그 말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나는 약이 올라서 불이 나게 층계로 내려왔다. 예, 오늘 사진 재밌지? 영애는 옥녀의 옆으로 다가서며 정답게 또 물었다. 많은 옥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걸을 뿐 역시 대답이 없다. 극장에서 나와서부터 이제까지 3번을 물었다. 그래도 한마디의 대답도 없을 때에는 아마 나에게 삐졌나 보다. 영애는 이렇게 생각도 하여봤으나 그럴 아무 이유도 없다. 필요한 돈 없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저의 연애를 슬퍼함에 틀림없으리라. 쓸쓸한 다옥정 골목으로 들어서며 영애는 날씬한 옥녀가 요즘은 부쩍 더 잘한 듯 싶었다. 이젠 머리를 틀어 올려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다 옥녀와 거반 동시에 발이 딱 멈추어졌다. 누가 사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는가 발 앞에 네모 반듯한 갑 하나가 떨어져 있다. 옥녀는 걸쌈스러운 신용으로 사방으로 돌아보고 선뜻 집어들었다. 그리고 갑에 흙을 털며 그 귀에 가만히 영애야, 시계인 거지? 글쎄, 갑을 보니 아마 금시계인걸? 그들은 전등 밑에 바짝 붙어서서 어깨를 맞대었다. 그리고 부랴부랴 갑이 열렸다.
그 속에서 나오는 물건은 또 반질반질한 종이에 몇 겹 쌓였다. 그놈을 마저 허둥지둥 펼치었다. 그러나 그 속 알이 나타나자 그들은 기겁을 하여 땅으로 도로 내던지며 퇴퇴하고 이방이나 하듯이 침을 뱉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 더 놀란 건 골목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장난꾼들이 불쑥불쑥 빠져나온다. 더러는 재밌다고 배를 얼싸안고 껄껄거리며 똥은 왜 금이 아닌가? 하고 콧등을 찌끗하는 놈. 영애는 옥녀를 끌고 저리로 달아나면 망할 자식 같으니 아 그것들 이쁘다. 나는 한 마리 토끼 때문에 자나깨나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요놈을 얼른 키워서 새끼를 낳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었다. 이 토끼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보물이었다. 몹시 춥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내가 아직 꿈속에서 놀고 있을 때 어머니가 팔을 흔들어 깨우셨다. 아침잠이 번이 늦은 데다가 자는데 깨우면 괜스레 약이 오르는 나였다. 팔꿈치로 그 손을 툭 털어버리고 아이 참 죽겠네. 고를 이렇게 내자니까 너 이 토끼 싫으냐? 하고 그럼 고만두라는 듯이 은근히 나를 당기고 계신 것이다. 나는 잠결에 그럼 아버지가 아마 오랜만에 고기 생각이 나서 토끼 고기를 사오셨나. 그래, 어머니가 나를 먹이려고 깨시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뻑뻑한 눈을 떠보니 이게 다 뭐냐. 조먹만 하고도 아주 하얀 옥토끼 한 마리가 어머니 치마 앞에 폭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눈곱을 비비고 허둥지둥 다가앉으며 이거 어디서 났어? 이쁘지? 아이 글쎄 어디서 났냔 말이야. 하고 조급히 물으니까 아침에 쌀을 씻으러 나가니까 우리 부뚜막 위에 올라앉아서 웅크리고 있더라. 아마 네 집에서 기르는 토끼인데 빠져나왔나 봐. 어머니는 얼른 두 손을 화로 위에 비비면서 무척 기뻐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신당리로 떠나온 뒤로는 이날까지 지지리 고생만 하였다. 이렇게 옥토끼가 그것도 이 집에 네 가구가 있으련만 그 중에서 우리를 찾아왔을 적에는 새해부터는 아마 운수가 좀 필요한 거나 아닐까 하며 고생살이에 찌든 한숨을 내쉬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의 딴 희망이 있지 않아선 안 될 것이다. 이런 귀여운 옥토끼가 못사람을 제치고 나를 찾아왔음에는 아마 나의 샘평이 차차 필요나 보다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치마 앞에서 옥토끼를 끄집어내들고 그놈을 입에 대보고 뺨에 문질러보고 턱에다 받쳐도 보고 하였다. 참으로 귀엽고도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나는 아침밥도 먹을 새 없이 그리고 어머니가 팔을 붙잡고 너 수기 갖다 주려고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온 복은 남 안 주는 법이야. 인내라 인내. 이렇게 굳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덜렁거리고 문 밖으로 나섰다. 뒷골목으로 들어가 수기를 문간으로 불러 만나 보면 물론 둘이 떨고 섰는 것이나 그 부모가 무서워서 방에는 못 들어가고 넌지시 불러내다가 이 옥토끼 잘 길루? 하고 두루마기 속에서 그놈을 꺼내주었다. 나의 예상대로 수기는 가선진 그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두 손으로 답삭 집어다가는 저도 역시 입을 맞추고 뺨을 대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가슴에다 막 부둥켜 하는 데다 나는 그만 질색을 하며 그렇게 하면 뼈가 부서져 주고 토끼는 두 귀를 붙들고 이렇게 하고 토끼 다루는 법까지 가르쳐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라는 대로 두 귀를 붙잡고 섰는 수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는 이 집이 내 집이라 하고 또 수기가 내 아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였다. 수기가 여자 양말 하나 사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승낙한 지가 달장근이 되련만 그것도 못하는 걸 생각하니 내 자신이 불쌍도 하였다. 요놈이 크거든 이 짝을 채워서 우리 새끼를 자꾸 받읍시다. 그 새끼를 팔고 하면 나중에는 큰 돈이. 그러고 토끼를 쳐들고 앞만 들여다보니 대체 순놈인지 암놈인지 분간을 모르겠다. 이게 저기 근심이 되어 그런데 뭔지를 알아야 짝을 채지
하고 혼자 투덜거리니까 그건 인제 숙이는 이렇게 낯을 약간 붉히더니 어색한 표정을 웃음으로 버무리며 난 좀 켜야 알지요. 그렇지? 그럼 잘 길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한 번씩 토끼 문화를 가곤 하였다. 토끼가 나날이 달라간다는 수기의 말을 듣고 나는 퍽 좋았다. 요새도 잘 먹우? 하고 물으면 네, 물 찌꺼기만 주다가 오늘은 배추를 주었더니 아주 잘 먹어요. 하고 수기도 대견한 대답이었다. 나는 이렇게 병이나 없이 잘만 먹으면 다 되려니 생각하였다. 아니나 다르자 수기가 인젠 막 뛰다니고 똥도 밖에가 누구 들어와요. 하고 까만 눈알을 뒤굴릴 적에는 아주 훤칠한 어른 토끼가 다 되었다. 이제는 짝을 채줘야 할 테이다. 하고 나는 돈 없음을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돈을 번통할 길이 없어서 내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잡힐까? 그러면 뭘 입고 나가냐? 이렇게 양단을 망설이다가 한 닷새 동안 토끼에게 가질 못하였다. 그러나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어머니가 금청을 어맵게 들으니까 수기가 그 토끼를 잡아 먹었다고 하더구나. 에휴, 하고 역정을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우리 어머니는 싫다는 걸 내가 딜이 졸라서 한번 수기네한테 통혼을 넣었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있었다. 겉으로는 아직 어리다는 것이나 그 속셈은 돈 있는 집으로 딸을 내놓겠다는 내숭이었다. 이걸 어머니가 아시고 모욕을 당한 듯이 그들을 극히 미워하므로 에휴, 그럼 그렇지. 그것들이 김생 구여온 줄이나 알겠니? 에휴, 그래, 토끼를 먹었어? 나는 이렇게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암만 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제 손으로 색동조끼까지 해입힌 그 토끼를 설마 수기가 잡아먹을 성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기를 불러내다가 그 토끼를 좀 잠깐만 배달라 하여도 아무 대답이 없이 얼굴만 빨개져서 서 있는 걸 보면 잡아먹은 것이 확실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놈의 계집애가 나에게 벌써 마음이 변한 것은 넉넉히 알 수 있다. 나중에는 같이 살자고 우리끼리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면 내가 위하는 그 토끼를 제가 감히 잡아먹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한참 토끼 눈으로 노려보다가 토끼 가지러 왔소. 내 토끼 도로 내수. 없어요. 수기는 거반 울듯한 상이더니 이내 고개를 떨어뜨리며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하고는 무안에 취하여 말끝도 다 못 맺는다. 실상은 이때 수기가 한 4날 동안이나 밥도 안 먹고 대단히 앓고 있었다. 연초 회사에 다니며 벌어들이는 딸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앓으므로 그 아버지가 겁이 버쩍 났다. 그렇다고 고기를 사다가 몸보신 시킬 형편도 못 되고 하여 결국에는 이 딸도 모르게 그 옥토끼를 잡아서 먹여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속은 모르니까 남의 토끼 잡아먹고 할 말이 없어서 벙벙이 섰던 수기가 다만 미웠다. 뭘 못 먹어서 옥토끼 하고 다시 옥토끼 내놓고 가져갈 테니 하니까 잡아 먹었어요. 그제서야 바로 말하고 언제 그렇게 고였는지 눈물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음인지 허리춤을 뒤지더니 그 지갑. 이 지갑은 우리가 둘이 남몰래 약혼을 하였을 때 금반지 살 돈은 없고 급하긴 하곤 해서 내가 야시에서 15존 주고 사놓고 다니던 돈 지갑을 대신 주었는데 그것을 내놓으며 새침히 고개를 트는 것이다. 망할 계집애. 남의 옥토끼를 먹고 요렇게 토라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하나 여기서 더 짓거렸다가는 나만 앵한 것을 알았다. 수기의 옷가슴을 부랴사랴 해치고 허리춤에다가 그 지갑을 도로 꾹 찔러주고는 쫓아올까봐 집으로 힝하게 달려왔다. 제가 내 옥토끼를 먹었으니까 암만 제 아버지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서로 마음이 없더라도 인제는 할 일 없이
나의 아내가 꼭 되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이불 속에서 잘 따져보다 그 옥토키가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동물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는 틀림없이 너는 내 거다.